안녕하세요. 주차장 레이서 동쪽수입니다. 제가 최근 한 달간 아이오닉 5N 아빠 N이라고 불리는 고성능 전기 차량을 빌려서 내일 반납이에요. 딱 한 달 채웠는데 한 달 동안 타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. 우선 저는 전기차는 지금 한 3년 넘게 니로 EV 운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전기차는 경험이 좀 있고, 또 스포츠 주행은 그 고잉페스터에서 6개월 정도 기초반 이론이랑 서킷 가서 실습도 하고,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습득한 상태고요. 아직 배울 것이 많은 교육생입니다. 아무튼 그 정도 수준에서 이 차를 한 달간 운전했을 때 그런 경험들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. 먼저 제가 생각날 때마다 메모장에다가 장점, 단점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는데, 그거부터 쭉 이야기를 하자면, 우선 장점, 가장 큰 장점은 전기차에 변속 기능을 넣었다는 거. 한번 보실까요? 딱 일단 앞에 트럭이 있어서 밟지 못하지만, 이 변속 기능이 상당히 처음에는 했는데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. 그러니까는 기존에 수동으로 변속하신 분들, 패들 시프트로, 그런 분들은 진짜 잠시만, 그런, 보세요, 그런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. 그리고 업 시프트 할 때 뒤에서 쿵쿵 쳐주는 소리가 있어요. 그게 그 BMW G바디 M들이 그런 가상 사운드를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거를 벤치마킹 했는지 그거랑 되게 비슷합니다. 다운 시프트 할 때 악셀 올라갔다 레브 매치라고 하나? 그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이것도 구현을 되게 잘 해놨고, 업시프트도 변속 충격 탁탁 밀어주는 그런 충격도 되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.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이거 같아요. 변속 기능을 전기차에 넣은 거. 이전엔 없던 그런 기능이거든요. 아무튼 이거는 정말 대만족이고, 대신 혼자 탈 때 하세요. 아니면 옆자리에 진짜 스포츠 주행 좋아하는 사람을 태우던지, 일반인 태워도 이거 하면은 이제 멀미 난다고 내려달라고 할 겁니다. 두 번째, 배기 소리가 의외로 좀 익숙해집니다.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그니션이었나? 기본적인 엔진, 이그니션이라고 엔진음이랑 흡사하게 만든 거예요. 처음에 들으면 이거 뭐 게임 가상 소리네 하는데, 이게 타면 탈수록 좀 익숙해집니다. 그래서 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괜찮고요. 그 다음에 에볼루션, 이거는 일반 이제 전기차 느낌. 그 슈퍼소닉은 업시프트 할 때마다 뻥뻥 터지고, 뒤에서 이게 빵 터집니다. 약간 좀 너무 오바 같아요. 오바 같고, 이그니션 아니면 아예 끄던지, 이 가상 사운드 끄는 것도 괜찮아요. 모터가 휘 하는 그 돌아가는 소리도 나거든요. 그것도 괜찮습니다. 지금은 인터뷰 중이니까 가상 사운드는 끄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장점으로는 디지털 실내 리어 미러라고 하나요? 센터 미러라고 하나요? 가운데 이 미러가 디지털이에요. 그래서 후미에 있는 카메라가 찍은 게 이제 모니터에 나오는 건데, 처음엔 되게 이질감이 느껴졌어요. 보통 리어미러를 딱 볼 때 초점이 이 거울 안에 있는 밖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멀리 본단 말이에요. 거울은 가까이 있지만. 근데 이건 모니터니까 이 모니터에 초점을 맞춰야 돼서, 아마 이거 경험하신 분은 알 거예요. 리어미러를 딱 보는 순간 초점이 좀 어색해요. 근데 익숙해지면 이것도 뭐 사람이 진짜 적응의 동물인지 금방 익숙해집니다.
근데 진짜 장점, 처음에는 뭐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밤에, 그리고 이게 화각이 실제 미러보다 훨씬 넓어요. 이게 실제 거울보다 화각이 넓어서 뒤에 있는 차들도 잘 보이고 뭐 거의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차선까지도 잘 보여요. 그리고 밤에 특히 이게 카메라나 요 모니터,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 CPU 같은, 이제 GPU 같은 그런 그 뭐랄까 처리 장치, 이게 제가 볼 때는 성능이 꽤 좋은 거예요. 보면은 밤에 약간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뭐 아주 이상한 정도는 아니고,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밝게 잘 보여요. 그래서 이 거울이, 와, 이거는 괜찮다, 마음에 든다. 이 옵션 얼마 정도 하나 봤더니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싼 거라고 생각해요. 저는 카메라, 모니터, 이거 지금 이 센터 모니터도 제가 볼 때는 일반 FHD 이상이에요. 3K 아니면 4K 정도 고해상도 모니터에다가 카메라도 비싼 것 같고, 이걸 처리하는 이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것도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0만 원이면 싼 것 같아. 아무튼 이 디지털 센터 미러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. 근데 제가 차를 살 때 할지는 조금 그래요. 그 다음에 장점은 이 세미 버킷, 이 약간 버킷처럼 생긴 시트인데 충분히, 물론 제가 서킷은 안 가봤지만 충분히 몸을 잘 잡아주고, 가장 큰 게 제가 좋아하는 통풍 시트가 있다는 거, 통풍 기능까지 있다는 거, 그리고 리클라이닝도 이렇게 쭉.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전기차의 장점이 거주성이거든요. 그래서 기다리거나 할 때 시동 킬 필요 없이 유틸리티 모드라고 있어요. 그거 하면 이제 공조이나 이런 것만 되거든요. 그러면 유틸리티 모드 해놓고 한 30-40분 이렇게 잘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이게 리클라이닝 눕혀놓고 시트를,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저한테는 가장 만족스러운 점이었고요. 자, 이제 단점으로 가죠. 단점은 많이 있습니다. 우선 이거는 뭐 그냥 생각난 대로 쭉 적은 거인데, 우선 최근에 한 달 사이 비가 많이 왔잖아요. 와이퍼를 많이 작동했는데 와이퍼가 오토 모드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이제 비가 오거나 하면은 뭐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센서가 그렇게 잘 작동하는 것 같진 않아요. 비가 안 올 때도 가끔 혼자 움직이기도 하고, 비가 와서 안 보이는데도 안 닦이기도 하고, 그리고 좀 빨리 닦여야 되는데 천천히 닦이고. 이거는 제가 전에 탔던 BMW M2 2019년형이거든요 19년형에 있는 와이퍼 오토 기능보다 못해요. 그거는 진짜 사람이 원하는 딱 타이밍에 원하는 속도로 잘 닦이거든요. 근데 잠시만요. 이 아이오닉 5N에 있는 오토 와이퍼 기능은, 이거 아마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아쉽습니다. 두 번째, 상향등이 뭐 와인딩이나 산길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상향등이 너무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요? 반사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상향등이, 저는 오토도 아니고 그냥 켰거든요. 그래도 이게 자꾸 꺼져요. 그래서 너무 어두워요. 그래서 밤에 좀 산길을 탄다 이럴 때, 물론 제가 매뉴얼을 안 봤어요. 안 봐서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밝기가 너무 어두워, 갑자기 혼자 막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데 너무 어두워서 밤길 운전, 특히 이제 주변에 빛이 아무도 없는 이런 곳에서는 조금 아쉬워요. 이 부분은 미아타 MX-5가 상당히 넓거든요. 좌우로도 넓고 또 밝고, 그래서 맞은편 오는 차가 가끔씩 제가 일반 라이트를 켰는데 상향등 킨 줄 알고 이제 막 이렇게 라이트를 켜는 경우도 있어요. 아무튼 뭐 요 부분은 좀 아쉽고, 그 다음에 또 아쉬운 게 주차할 때, 이게 차가 2.2톤이거든요 엄청 무거운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무거운 거를
움직이게 하려면 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주차할 때 조금씩 미세하게 천천히 가야 될 때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지금 주차 턱이 뒤에 있으면 천천히 뒤로 가야지 턱이랑 부딪힐 때 쾅 하지 않고 부드럽게 설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살짝만 했는데도 컥컥 쓰고 막, 이게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. 예, 그래서 주차할 때 끽 이렇게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, 그 다음에 핸들이 비교적 무겁습니다. 제가 운전해봤던 차 중에 가장 가벼웠던 게 카니발도 거의 2톤인가? 1.8톤인가? 아무튼 되게 무거운데 걔는 좀 가벼웠어요. 물론 이게 타이어가 275 35 21인가? 275 폭이 엄청 넓은 거거든요. M2 기본 뒤에 들어가는 게 275 사이즈예요. 그게 스퀘어로 앞뒤 다 275 폭이, 그러니까는 면적이 넓으니까 핸들을 돌리는 게 좀 뻑뻑한 건 맞긴 하지만, 그래도 이 기본 세팅에서도 핸들 이거를 가장 부드럽게 했음에도 제 기준에서는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. 예.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무거운 핸들을 오래 운전하면 손이 좀 통증이 생기는 약간 지병 같은 게 있어서 저한테는 좀 상당히 큰 단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그리고 회전 반경이 넓어요. 이게 이렇게 돌려도 여기쯤에서 멈춰요. 보통 차는 이렇게 핸들 돌리면 여기쯤에서 멈추거든요. 그래서 유턴할 때 4차선이면은 빠듯하게 유턴할 수 있고요. 만약 2차선에서 유턴을 한다 그러면 후진 한번 해야 됩니다.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. 근데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정도 차 크기에 이 정도 회전 반경이면 뭐 나쁘지 않다 얘기하더라고요. 물론 제가 좀 작은 차들 위주로 운전해서 그런지 그 부분은 되게 이거 너무 크게 돌아가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다음에 단점, 탈 때 세미 버킷이라 좀 걸리는 게 좀 있어요. 여기 이제 허벅지 쪽이 좀 많이 높거든요. 뭐 그런 건 큰 단점은 아닌데 그런 게 있었고, 또 하나가 뭐 이 차 잘못은 아닌데 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뒤에 자꾸 빠른 차들이 붙어요. 뭐 M이라든지 테슬라 뭐 모델 S라든지 이런 차들이 자꾸 붙어가지고 약간 도발 아닌 도발 이런 것도 있고, 뭐 이거는 단점은 아니지만 아반떼 N이나 벨로스터 N 차주분들이 뭐 지나가다 빵빵 하기도 하고 비상등 켜기도 하고 가끔 유리창 내리고 이제 엄지척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핸들이 이게 알칸타라 에디션, 그러니까 옵션을 넣었나봐요. 그래서 여기도 알칸타라, 여기 핸들도 알칸타라인데 이게 좀 보기는 좋고 고급스러운데 좀 가죽보다 맨손으로 만지기에는 미끄러워요. 그래서 뭐 알칸타라 핸들 전용 장갑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라 저 같으면은 실용적인 걸 선택하는 편이어서 알칸타라 옵션을 뺐을 것 같아요. 좀 미끄러워. 그래서 좀 더 힘을 꽉 잡고 잡게 돼요. 힘이 더 들어가는 것 같고.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모르겠어요. 이게 가죽이 아니라 알칸타라를 씌워서 그런 건지 원래 차가 그런 건지, 아니 핸들을 나는 분명히 두 손으로 잡고 가고 있거든요. 근데 화면에 자꾸 핸들 잡으라고 경고등이 떠요. 나 잡고 있는데 자꾸 핸들 잡으라고. 뭐 센서 오류인지 너무 민감해서 그런 건지 뭐 진짜 잡고 있는데도 계속 뜨라고 하니까 좀 짜증이 나요.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만져줘요. 이렇게 힘을 줘야 돼. 잡았다 뗐다. 그래서 너무 이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등이 많이 떠서 민감한 그런 게 너무 아쉽다.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모터, 여기에 보면 게이지 계기판이라고 하나요? 여기에 모터 온도가 떠 있어요. 전륜, 후륜, 배터리 온도, 이런 것들은 이제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차의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거는 좋아요. 그래서 지금 모터가 온도가 이렇게 됐구나, 뭐 이제 좀 달리면 너무 온도가 올라가서 좀 조심해야겠다, 뭐 이런 뭐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건 좋은데
이게 너무 왔다 갔다 숫자가 예를 들어 모터가 60도인데 61도 61도 이거를 막 깜빡깜빡 하듯이 60 61 이거를 이게 뭐랄까 이 유저를 위한 뭐 설계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약간 공돌이 느낌이 나요.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. 예를 그러니까 50.9였다가 60.0이 됐다가 온도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50.9일 때는 그냥 59 보여주고 60.1일 때는 60을 보여주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59, 60, 59, 60, 59, 6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 저라면은 만약 제가 이거를 관여했다 그러면은 그렇게는 안 보여주고 뭐 어느 정도 반올림을 하던지 아니면은 좀 시간을 두고 바꾸던지 이게 너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신경이 쓰여요. 안 보고 싶은데도 뭐가 깜빡깜빡이거든요. 눈이 가게 돼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점이었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장점 중에 하나 빼먹은 게 가속감. 거의 풀악셀이면 딱 악셀 하면은 1G 왜 배기음에 꺼놔야 되는데 1G까지 걸리거든요. 거의 1G까지. 그런 가속감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 국내에서는 거의 없잖아요. 이 차가 지금 가장 빠른 차잖아요.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서 제로백 테스트 해봤을 때 원래 제원상 4.2초가 나와야 되는데 4.3 몇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타이어가 순정 피제로 타이어보다는 그립이 조금 낮은 한국 타이어 에보3가 지금 장착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립이 낮아서 얘가 풀파워로 출발하지 않고 그 헛돌지 않는 선에서 타이어 성능에 맞춰서 얘가 그 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100% 성능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인데, 물론 뭐 4.2초나 4.3초나 큰 차이는 아닌데 아무튼 이런 가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,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거의 3억에 육박하는 슈퍼카들이나 거의 4.초 플랫이나 아니면 3초 후반대, 그러니까 1억 최소 뭐 1, 2억 뭐 3억까지도 되는 차의 그런 가속 성능을 경험하는 거, 한 7, 8천만 원, 지금은 중고는 한 6천 중반까지도 있긴 한데 그런 차로 느낄 수 있다는 건 진짜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요? 아무튼 전기차만의 특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무튼 그런 가속감 느끼는 건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뭐 이 정도예요. 장단점. 제가 한 달 동안 타면서 승차감은 뭐랄까 뭐 아주 부드럽고 장거리 여행에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제 뭐 세단이나 우리나라 일반적인 폭신폭신한 차 그거보다는 조금 딱딱한, 물론 그 단계를 3단계 조정할 수가 있어요. 조절을 해서 부드럽게, 저는 거의 부드럽게 탔는데 좀 딱딱하게 할 수도 있고 아마 감세력 조절하는 것 같은데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엄청 부드러운 승차감이다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 에피소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충전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똑같은 아이오닉 5N을 타고 출고해서 차를 가지고 저기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. 그래서 매뉴얼도 아직 못 보신 분인데, 저도 매뉴얼 안 봤지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같이 충전하고 있으니까 이거 N모드 어떻게 놓는 거냐 N모드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고, 자세 제어는 그냥 N모드 눌러버리면 자세 제어 꺼지니까 분명 그 확실히 자세 제어는 켜고 타시라, 커스텀에 하거나 해가지고 자세 제어는 꼭 이제 노말이나 다시 켜져 있는 걸로 해라. 이게 고출력 차량이다 보니까
이런 경험이 없으면 위험할 수 있다,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알았다고 하고 저도 충전하고 이제 제가 먼저 출발했어요. 저는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아까 그 차 아이닉 5N 차주분이 부 하고 막 거의 칼치기로 막 슉 하면서 가는 거예요. 그 M 모드를 이제 하는 거 알았는지 하고 막 신나게 타는 거죠. 그래서 와, 뭐 내심 좀 걱정이 됐어요. 아, 이런 전에 뭐지? 무슨 차였지? 아무튼 스포츠카 비슷한 세단을 탔는데 뭐 교육을 받거나 서킷을 가서 해보거나 한 경험이 없다고 하셔서 좀 걱정했는데 막 운전을 막 하는 거예요. 막 그래서 서해대교쯤 뭐 그렇게 슝 갔어요, 그분은. 그 서해대교쯤 가가지고 차가 계속 막혀서 무슨 일인가 전광판에 교통사고 났다고 뜨고, 그리고 막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. 그 서해대교 중간쯤에 연기가 막 엄청 나가지고 혹시 전기차가 사고가 꽝 하면은 불이 나고 연기가 엄청 나잖아요. 그래서 아, 설마 그분일까? 그래서 되게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걱정이 들더라고요. 점점 사고 현장에 가까워지고, 제가 거의 사고 현장 지나갈 때쯤엔 벌써 다 수습을 했더라고요. 와, 우리나라 엄청 빨라요. 사고 나고 한 3-40분 안에 그 자동차까지 처리해가지고 싹 견인해서 갔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정체되면서 검색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속보가 뜨긴 했더라고요. 서해대교 3중 추돌, 다만 이제 사상자는 없다.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은 했죠. 생각하고 좀 가다 보니까 앞에 불탄 차가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. 그 레카차에 끌려서 막 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아이오닉 5N이랑 이 프레임이 비슷한 거예요. 그래서 와, 출고받고 간 차 사고 난 거 아니야? 라고 이제 깜짝 놀랬죠. 사진도 딱 찍고 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렸어요. 이거 아이오닉 5N 아니냐 했더니, 차를 되게 잘 아는 사람이 그거는 펠리세이드라고 했나? 아무튼 다른 차라고. 그래서 보니까는 맞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다. 물론 이제 사고 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아이오닉 5N 타신 분이 그래도 사고는 안 났구나,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왜 그랬냐면 진짜 이게 가속감이 그냥 무엉 밟으면 한 10초 안에 200까지 올라가거든요, 고속도로에서는. 그러면 속도감이 그렇게 막 빠르다고 느껴지지도 않아요. 차가 무거워서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. 근데 브레이크가 아무리 고성능 뭐 이런 게 달려 있어도 브레이크 로터가 열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해서 밀려버리면은 그냥 이제 앞에 차 부딪히거나 뭐 회피하다가 옆에 받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. 이게 2.2톤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.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좀 브레이킹을 세게 밟는다 하면은 충분한 제동거리 예상하고 미리 밟는데, 그래도 이게 아무리 회생제동이 0.6G까지 걸린다고 하는데, 그거 플러스 로터도 막 어마어마해요. 휠이 21인치에다가 안에 로터 막 브레이크도 막 어마어마한 게 붙어 있는데, 그게 있어도 2.2톤 가지고는 뭔가 팍 선다 이런 느낌 좀 덜 들어요. 또 금방 지칠 수 있잖아요, 로터가 열받고 이러면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인지를 하고 조심조심 타야 된다. 코너나 이런 것도 이제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특히 이제 타이어 저그립이면 한계가 낮기 때문에 금방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면서 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우선 전체적으로 제가 한 달간 타보면서 아주 재밌게 운전했어요. 그리고 지금
현재 내일 저녁 아침 9시 반납이거든요. 지금 5,444km를 운전했습니다.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운전한 거죠. 전라도도 갔었고 경상북도 포항도 갔다 오고, 아무튼 하는 일이 출장이 많다 보니까 운전을 엄청 많이 했어요. 운전 시간은 154시간, 뭐 오늘까지 합하면 한 160시간 되지 않을까요? 오늘 운전한 것까지 하면 한 5,500km 5,500km에 160시간 정도 운전을 했고요. 연비는 4.5km per kW. 그러니까는 1kW 배터리를 쓰면서 4.5km를 갈 수 있다고 보면 돼요. 네, 이게 이제 연비라고 하지만 이제 보통 전비라기도 하거든요, 전기차는. 근데 니로 전비가 한 요즘 날씨 뭐 한 7 정도 해요, 평균. 좀 뭐 고속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전기차가 연비가 별로 안 좋은데 국도나 이런 데 하면 한 8까지도 나와요. 거의 2배 가까이 되죠. 그런 거 생각하면 니로가 되게 특이하게, 니로가 2021년형 타고 있거든요. 니로가 특이하게 전비가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전비가 좋으면 배터리 용량이 적어도 먼 거리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. 또 배터리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충전하는데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듭니다. 배터리 용량이 많을수록. 그래서 전비는 좀 아쉬운 수준이다. 이게 4.5면은 테슬라가 5 이상인가?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전비가 그렇게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니고요. 그리고 일상적으로 크루즈 운전하고 하면은 한 풀 충전했을 때 요즘 같은 날씨 여름에는 한 400km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주행거리라고 보시면 돼요. 실제 제원보다는 조금 많이 가는 편인데, 물론 겨울에는 확 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를 수 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이게 고속도로에 오히려 장거리 운전을 하는 특화된 것 같기도 해요. 이게 저항이, 구름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저항이 있는데, 구름 저항은 저속에서 출발할 때 들어가는 이제 저항이고, 공기 저항은 고속으로 갈 때 이제 받는 저항인데, 무게가 있다 보니까 구름 저항은 되게 불리해요. 멈췄다 갔다 할 때 차가 무거우니까. 근데 고속도로는 이제 공기를 뚫고 가야 되는데 차가 무거우니까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서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오히려 전비가 좀 잘 나오는 게 아닐까. 차가 무거우니까. 뭐 그냥 제 생각이고, 뭐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검증된 건 아닙니다. 자, 뭐 요 정도 됐고, 제가 이거 한 달 탄 목적은 나중에 이 차를 펀카로도 활용하고요, 업무용으로도 활용하고요, 또 가족 패밀리용으로도 활용하려고 했는데, 타보니 펀카는 재밌는 요소가 많지만 굳이 이만한 돈을 지불하고 하기에는 뭐 제 기준으로는 조금 맞지는 않다. 뭐 펑카용 차도 따로 있거든요, 미아타. 그래서 그냥 요거는 다음에 사게 된다면 업무용이랑 패밀리용으로 해서 아마 주행거리가 긴 롱레인지 아이오닉 5 아니면 모델 Y 테슬라, 짐을 좀 실어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 외에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시면, 제가 댓글을 자주 체크하진 않지만 보게 되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